안녕 얘들아. 오늘은 쌤이랑 등차 등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단원 이름이 수열이었지? 그럼 수열은 뭐냐?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숫자를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나열한 수들의 보면 일정한 규칙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규칙이 있는 것만을 다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수의 규칙성, 나열대수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알았지? 규칙성의 파악이 단원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수의 나열은 보통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숫자가 2, 5, 8, 자,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죠? 30 커지고 있지. 그러면 30 커지는 수의 나열인 거지. 이렇게 숫자들이 나타나 있는데 계속 커진다면 30 커지는 숫자들의 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놓인 것을 A1, 두 번째 놓인 것을 A3, A2, 얘는 A3, A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럼 A5는 어떻게 되겠어? A5는 14가 되겠지? A6은 17이 될 거고.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까? AN은 이게 30 커지는 거라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n에 관한 식으로 37 아니에요? 3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나열을 하고 그 몇 번째 숫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잖아. 그럼 이 AN이라는 건 뭐냐? 사실 AN은 FN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배우고 있지만 함수를 만들어 볼게. 1, 2, 3 하고 n 자연수를 집합으로 가지고 왔어. 거기에 2, 5, 8 이런 식으로 하는 숫자가 있어. 그럼 연결을 짓게 되면 1은 2에 대응하고 2는 5에 대응하고 3은 8에 대응한 거거든. 그러니까 F1이 2가 된 거지. F2는 5가 된 거고 F3은 8이 된 거. 이게 저희 수열인 거야.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어떤 대응인데 이 A1이 2라는 거를 F1이 2라는 거를 A1이 2라고 적은 거야. 둘째 항이 5라고 적은 거고 셋째 항이 8이라고 적은 거야.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은 함수다. 사실 수열은 사실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을 찾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둘째 항이 3분의 2고 셋째 항이 4분의 3이면 규칙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 봐봐. 첫째 항이 2분의 1이야. 근데 2분의 1은 이 번호랑 관련이 있어. 이 번호가 1이잖아. 그럼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고. 그치? 근데 번호랑 같이 보는 거야. 번호가 2일 때 밑에 있는 숫자는 3분의 2인 거니까 번호보다 한 개 크고 번호랑 똑같이. 번호보다 한 숫자가 더 크고 번호랑 똑같이. 번호보다 한 숫자가 더 크고 번호랑 똑같이. 그럼 이제 너네 추측해봐. A는 어떻게 되겠어? 번호보다 하나 크고 번호랑 똑같은 게 n번째 결과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번호랑 연결지어 규칙을 찾아가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봐보자. 두 번째 것도 보면 첫째 항이 A1이야. 그러니까 A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A2일 때는 1이야. 이건 좀 쉬워. 그러니까 A2를 1이라고 보지 않고 마이너스 1에 뭐로 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보겠다는 거지. 셋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넷째 항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보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요게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도 중요한 수열인데 9999, 9999 이렇게 가는 숫자가 있지. 이것도 보면은 첫째 항은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은
9입니다. 9를 어떻게 보이냐면 첫째 항은 여기 번호가 1일 때 10 빼기 1이 된대. 번호가 2일 때 어떻게 된대? 10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지. 어디랑 규칙이 있는지 알겠지? 바로 여기네. 번호랑 연결 지으면 3일 때 10의 세제곱 빼기, 4일 때 10의 4제곱 빼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n일 때는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일반항 만들 수 있겠지.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해. 나열된 숫자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 한번 규칙 찾아볼까요? 자, AN은 번호랑 연결 지으세요.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이야. 그 AN은 번호랑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셋째 항일 때 3,4인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얘는 그냥 센스. AN은 n의 제곱이겠죠? 잠깐만요. 자, 3번은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얘가 9, 99, 999, 9999 이렇게 가는 수열을 3으로 다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럼 n번째는 아까 했던 거를 뭐로 나눠줘요? 그렇지, 3으로 나눠주면 돼. 이게 일반항이야. AN은 바로 요거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은 규칙이 있다고 했었고요. 수열은 바로 뭐다?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다양한 규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가 일정하다거나 뭐 합이 일정하다거나 뭐 곱이 일정하다거나 다양하게. 그럼 규칙 중에서 제일 쉬운 규칙의 수열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럼 그 제일 쉬운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 그렇지. 얘는 차가 일정한 수열인 거야. 차가 일정한 수열. 일정한 수열을 차례대로 더하여 만든 수열이라고 또 볼 수 있어.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지금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이 숫자들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 숫자가 1이 있어. 1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13이 있거든. 그럼 1은 3을 더해서 만들어줘. 그렇잖아. 1은 3을 더해서 만들어지고 1을 3을 더해 1에다 3을 더하면 4가 되고 4에다 3을 더하면 7이 되고 자,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죠. 우리가 이 값들을 뭐라고 하게요?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공통된 차다.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밑에 적혀있죠? 일정한 차는 공차라고 하고 지금 다음 수열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1은 1이구나. A2는 4구나. 근데 4는 1 더하기 3이겠지? A3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이겠네. 그럼 A4는 1 더하기 3, 3, 3 3개 더한 거야.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규칙. AN은 1에다가 3이 몇 개 더해진 거랑 같다? 자, 번호랑 같이 연결해봐. 번호가 4일 때 3이 몇 개? 3개 더해졌잖아. 번호가 n이니까 3이 n-1개 더해지겠지. 그러면 1, 4, 7, 10, 13으로 가는 수열은 일반항이 1 더하기 n-1의 3 정리하면 3n-1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 둘 다 상관없어. 이게 일반항이 되고 첫 항이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통된 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공차가 3인 수열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게 일반항이에요. 자, 만약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면 첫 항은 얼마일까요? 첫 항 A1은 n에다 1 넣은 거니까 5가 되면 되고 공차는 얼마가 되냐면 n 앞에 개수인 거니까 공차는 d를 써가지고 나타내는데 공차 d는 2가 된다. 아, 요 앞에 이 개수가 공차구나. 그리고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중앙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등차 중앙은 말 그대로 등차의 중간항을 의미해요. 세수 A, B, C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일정한 숫자를 더하여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 어떤 값을 더해서 B가 되고 B에서 어떤 값을 더해서 C가 됐을 거기 때문에 B 빼기 A가 D가 되고 C 빼기 B가 D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빼주면은 B 빼기 2B 빼기 A 빼기 C는 0이거든? 그러니까 2B는 얼마가 되겠어? 2B는 A 더하기 C가 되잖아. 아, B는 A 더하기 C 나누기와 같다. 가운데 있는 값은 앞 D를 더하고 나누기 한과 같은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이야. 자, 2, X, 8. 등차수 이룬다라고 하면 X는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5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쭉 가다가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해준 게 앞뒤의 합과 같아지겠네?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뭐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9개 더해진 거다. 1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11개 더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라.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얘기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또 필수 예제 2번. 5항이 16이고 25항이 8항이 25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가라 했는데 A5가 16, A8이 25잖아. 근데 A8은 A 플러스 7D거든. 그게 25고 A5는 A 플러스 4D인데 이게 16이야. 이게 뭐냐면 A가 첫째 항이다. 이게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D라서 그래. 알았지? 그러면 뭐 A8 하면은 A1 더하기 7D 되는 거 같잖아. 첫째 항에다가 7개의 공차를 더해 8번째 항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빼는 거야. 빼면은 3D가 얼마나? 9 나오지? 그럼 공차 D가 얼마나 되겠어? 3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A1 더하기 12가 16인 거니까 A1 얼마다? 4다. 아, 그럼 첫째 항이 4고 공차 D가 3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 일반항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m-1의 3이야. 그래서 AN을 정리하면은 3n 플러스 1 하고 나와. 됐지? 그럼 33번째 항은 33을 n 자리에 대입하면 99 플러스 1인 거니까 100 하고 나올 거고. 그러면 AN이 얼마 될 때? 181이 될 때면 3n 플러스 1이 181인 거니까 n에다가 60을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 그럼 60번째 항이라는 거지. 이렇게 밑에 숫자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2-1번 너네가 풀어보고 여기도 와봐. 첫째 항이 8이지? 공차 D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AN은 어떻게 만든다고? 첫째 항 플러스 n-1개의 공차 이렇게 만들어.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11이 n번째 항이고 15번째 항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11이 돼서 마이너스 34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 자, 2-3번은 A2 더하기 A4가 14라고 있는데
2와 4의 중간항, 등차 중항을 이용해보면 중간항이 A3이거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그게 14란 뜻이야. 아, 그러면 A3이 7이다. 그치? 그러면 10항이랑 20항은 2배한 A15가 돼. 가운데 항 2배 함게 돼. 근데 등차 중항이 A15란 얘기야. 얘 60이잖아. 그럼 A15는 31이 돼. 그럼 A3이 7이었으니까 자, 쌤 하는 거 잘 봐. 이대로 그대로 빼잖아. 그럼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겨. 15에서 3을 빼면 10이잖아. 12개의 공차가 생기고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24가 되죠. 공차 D가 2인 거 알 수가 있어. 근데 A3이 A 플러스 2D인데 그게 7이거든? 근데 A가 2였으니까 A 플러스 4가 7이야. 그럼 첫째 항은 얼마겠어? 3이겠지. 여기 A가 A1을 의미한다. 그럼 A에는 자, 3 플러스 n-1의 2 2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정답은 이거다. 자, 등차 수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1반항을 만들어 볼게요. 자, 1반항 A에는 19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19 더하기 2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38 더하기 3이면 4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처음으로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상을 물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도록 하는 n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n이 2분의 41보다 커야 되는데 1을 곱해주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41보다 n이 커야 되거든. 그러면 39, 13점 얼마보다 커야 돼, n이. 그럼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1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1반항 빨리 찾는 거 알려줄게. 잘 봐봐. 이렇게 가면 돼. 공차가 3이면 3n으로 시작을 해. 근데 1을 넣어서 마이너스 50이 되려면 마이너스 53이 있어주면 돼. 이게 1반항이야. 1 넣어서 마이너스 50 되잖아. 처음으로 양수되는 거니까 n이 3분의 53보다 크거든. 그러면 17점 얼마가? 그럼 18번째 항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등차 수열에서 10번째 항이 57이고 5번째 항이 80이면 이게 빼면은 이 번호의 차이만큼 세 공차가 생긴다 그랬어? 그럼 5개의 공차. 이걸 뺐을 때 25인데 마이너스 25. D는 마이너스 5. A5는 A 플러스 4D 82. A 마이너스 22 80이면 A는 102. 그럼 A에는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5n 더하기 107. 얘가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니까 5n이 107보다 커야 돼. 그러면 n은 21점 얼마보다 큰 거라 n은 얼마? 22. 자, 이것도 너네가 한번 해봐. 알았지? 요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숫자가 원래 처음에 마이너스 3이랑 30이 있었거든. 그 사이에 숫자를 몇 개를 넣겠다는 거야. 이만큼 10개를 넣겠다는 거야. 근데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10개를 넣어서 이 전체가 무슨 수열이 되도록? 전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돼야 된대. 그러면 자, 선생님 말을 잘 기억해.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을 때는 넘버링을 새로 할 거야. 넘버링을 다시 하자. 넘버링을 다시 하자는 건 뭐냐면 이걸 x1이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3을 a1으로 두고 x1을 a2라고 두고 이렇게 수열로 번호를 다시 매기는 거지. 그럼 전체 숫자가 모두 몇 개냐면은 12개거든. 그럼 마지막 가운데 10개 있고 양 끝에 2개 있으니까 전체 12개 맞지? 마지막 게 12번째 항이 돼. 그러면 A12가 30인 거고 등차 수열로서 A1이 마이너스 3인 거라 2개를 빼면 11개의 공차가 생기는데 이게 33이야. 그럼 공차 D는 3이 돼줄 수 있겠지? 자, X7이 누구랑 같냐면 X7은 자, 번호 봐봐. X3이 A4랑 같다면 X7은 A8이랑 같거든. A8은 A 플러스 7D랑 같대. 근데 A1이 얼마였어? A1이 마이너스 3이지?
D는 3이지? 3, 7, 21. 그럼 얼마 나온다? 18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18이야. 자, 다시 넘버링을 새로 해라. 아이고. 가운데 15개의 숫자를 넣었다면 얘가 A1이 되면 얘는 A17이 되는 거야. 그러면 17번째 항이 46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니까 두 개를 뺐을 때 16D가 48이 나와서 D는 8이 나오는데, 자, 공차 D가 8이 되었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면 일반항 A에는 8n 마이너스 10.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리 구하는 거는 원래는 여기서 온 거야. 마이너스 첫째 항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8인데 요거를 그냥 한 방에 바로 적은 게 어떻게 한다고? 공차를 n 앞에 개수로 가져오고 1 넣어서 마이너스 2 되려면 마이너스 10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봐봐. x1이 a2랑 같잖아. 그러면 x10은 누구랑 같아져야 되냐면 a11이랑 같아져야 되거든. a11이면 88 빼기 10이라서 78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 가죠? 네, 이해 가시길 바래요. 15랑 3 사이의 숫자를 넣어서 요거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한 게 가운데 있는 녀석이거든. 자, 등차 중앙을 쓸 거야. 봐봐. 15와 3의 가운데 있는 항은 y야. 그 y는 2y가 15 더하기 3과 같아서 y는 9가 돼. 이게 9야. 그러면 이제 15와 9의 중간항이 x잖아. 2x는 24가 돼서 x는 얼마? 12가 나와. 얼마씩 작아지는 거일 수 있어? 3씩 작아지지? 그럼 z는 6이겠지. 요 대입해서 찾아가면 되고. 자, 넘버링 새로 해보자.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 A1. 끝에 있는 가운데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얘는 A의 n 플러스 2항. 이게 34. 근데 A1이 4였으니까 빼면 번호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겨. 근데 공차 D가 2래. 그러면은 m 플러스 1은 15가 돼. 여기 2였으니까. m은 얼마? 1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등차 중앙을 선생님이 조금씩 쓰긴 했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 세수가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면 가운데 있는 값을 2배 해준 게 앞뒤의 합과 같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 계산 생략. 자, 그냥 알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요것도 그냥 뭐 1번은 너네가 풀어. 5를 2배 하면 x 더하기 y는 10. 그지? 마이너스 2y 더하기 3x도 10.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고. 이 나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f-2는 4-2a 플러스 1이고 5-2a야. f의 마이너스 1이 이게 나머지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a 더하기 1이라 2-a. f의 1은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순서대로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인데 가운데 거를 뭐 해준 게 가운데 걸 2배 해준 게 앞뒤 합과 같으니까 여기 맞게 대입해서 찾아가면 되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수를 A, B, C라고 두지 말고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는 A-D,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를 두는 거야. 세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 이걸 다 더한 합이 어떻게 되겠어? 총합이 3A가 10이지. 야, 이렇게 두니까 등차 수열로 공차가 D씩 떨어지는 형태로 두니까 첫 장이 바로 나오네. 그럼 얘는 4 빼기 D에 4에 4 더하기 D가 됐잖아. 이걸 다 곱한 게 28이면은 4 곱하기 16 빼기 D 제곱이 28이거든. 그러면은 4 약분하면 7이고 D 제곱이 9 나와서 D는 3, 뿔마 3인데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숫자의 순서만 다를 뿐 가운데가 4면은 D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D를 3이라고 하면은 1,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어떻게 푼다고? 만약 문제 푸는데 세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A, B, C가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두지 말고 하나는 A 빼기 D,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알았지? 자, 요거 정도 내가 한번 해보고 6-2번 한번 풀어볼게요.
6-2번은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근이 A, 하나는 A-T고 하나는 A고 하나는 A 플러스 T 이렇게 두는 거야. 이게 세 근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 3A가 얼마니까? 세 근의 합 A-D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D는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 3 되겠지. 3A가 3이니까 A는 1 나와. 합 두 근의 곱. 선생님이 지금 한 건 뭔지 알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이건 뭐 되겠어?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1 빼기 T에 1에 1 더하기 T 됐잖아. 그러면 1 빼기 D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D 곱하기 1 더하기 1 빼기 D 1 더하기 D야. 1 빼기 D랑 1 더하기 D랑 1 빼기 D 제곱이거든. 그럼 이게 3 빼기 D 제곱이 됐잖아. 이게 K가 돼. 그치? 자리가 애매해서 쌤이 이거 좀 지우고 위로 살짝 올려보자.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는 1 빼기 D 1 더하기 D의 곱으로서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3 빼기 D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D 제곱은 4네? 그럼 D는 뿔마 2인데 2라고 생각해보자. D 제곱이 4니까 K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 그럼 3 빼기 4가 K잖아. 그럼 K는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요. 자, 세수가 등차하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알았어. 세수가 등차하면 이렇게 둬. 근데 내수가 등차면은 A-3D, A-D, A 플러스 D 이게 약간 대칭성을 이용해서 숫자를 두면 계산하기가 편해. 왜 이렇게 두냐면 다 더했을 때 뭐가 되잖아. 이러면 공차가 지금 얼마인 거고 공차가 2D인 거야. 2D씩 차이 나니까 공차가 2D가 되도록 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칭이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딱 대칭이 되도록 두면서 총 합이 얼마가 되는 걸 수가 있어요. 4A가 12가 되니까 A가 3이 되는 게 바로 나오지. 그럼 이 숫자들이 3 빼기 3D, 3 빼기 D, 3 더하기 D, 3 플러스 3D가 되거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두 숫자의 곱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 요거 둘의 곱보다 32가 크다 했으니까 곱 빼기 D 제곱이 곱 빼기 9D 제곱보다 32가 더 크대. 그럼 8D 제곱이 이렇게 돼서 D는 뿔마 얼마 나와? 뿔마 2가 나오거든? 그러면 뭐 D를 2라고 두면 3 빼기 6, 3 빼기 2, 3 더하기 2, 3 플러스 6이 되잖아. 이 숫자가 마이너스 3에 1에 5에 자 4씩 커지네.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가장 큰 수는 9가 되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등차 수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합해보자. 아까 만들었던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들을 더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요 기호부터 알아야 돼. 사실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든 무슨 합이든 합을 나타낼 때는 등비 수열의 합이 나와. 나중에 어떤 수열이든 합하면은 n항까지의 합은 SN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SN이 뭐냐?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해. 그러면은 S5는 뭘 의미해? S5는 A1, A2, A5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더해지는 각각이 A1, A2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럼 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식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이게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공부하기 앞서서 등차 수열의 합이 왜 다음 파란색과 같은 식이 되는지 얘기해줄게. 자, SN이 첫째 항 등차 수열이면 이게 둘째 항이잖아. 얘가 셋째 항이거든. 그럼 마지막 항을 A n번째 항을 L이라고 하면 그
그 전항은 L보다 D가 작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얘네들을 순서를 다 바꿔서 반대로 적어봐. 제일 끝에 항, 그 전항,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A 플러스 D, A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윗줄이나 아랫줄이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더하는 거나 이렇게 더하는 거나 동일하거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일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해요. 이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ESN이 나오는데 이게 A 더하기 L이 돼주고 두 번째 것도 A 더하기 L이 되겠지? 그 다음 것도 A 더하기 L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도 A 더하기 L 한 번 더 있죠? A 더하기 L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럼 A 더하기 L이 총 몇 번 나오냐면 자 생각해봐. 얘가 실제로 첫째 항이잖아. 얘가 둘째 항이잖아. 얘가 n번째 항이거든. 그럼 줄로 치자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면 이게 n번째 걸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묶음이 n개 나온다는 거지. 이게 모두 몇 개 나온다? n개. 그럼 A 플러스 L이 n번 나온 게 ESN인 거니까 이걸 2로 나눠준 게 SN이 되는 거야. 이게 유도 과정이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SN은 AN이 무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A이고 n번째 항이 L일 때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고 항의 개수를 곱해준 거.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의 흐름이 한글로 적어줄게. 첫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것을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다. 이것도 항의 수를 더해준 것을 SN이라고 한다. 괜찮지? 그치?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 이 방식들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 자, 봐봐. 방금 전에 한 거 SN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제일 끝에 있는 거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n개를 곱해주면 됐었어. 그치? 그게 첫째 항 값이 a고 끝항이 l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은 a1이 있고 an은 여기 있는 이 an은 풀어서 적으면 어떻게 돼? a1 플러스 n-1의 d였잖아. 얘가 이거랑 같은 거죠. 그치? 이게 이건 거고 나누기 2를 하고 항의 개수를 곱해줄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2a1 플러스 n-1의 d인데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걸 또 예쁘게 또 정리를 하면 dn제곱 플러스 2a1 마이너스 d에 n 나누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익혀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식이야. 수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식 하나 꽂으라고 하면 이 관계식이거든. SN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합이면 SN-1은 A1부터 시작해서 A의 n-1까지 합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이렇게 빼게 되면 SN에서 SN-1을 뺀 게 A1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AN이 되겠지? 요 관계. 별거 아니지. 이 별거 아닌 관계를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 예정이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
7-1번에 둘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13인 등차수를 해서 첫째 항부터 17항까지 합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첫째 항부터 17항까지 합이면 S17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S17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면 첫째 항 더하기 17번째 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17을 해주면 돼. 근데 첫째 항이랑 17번째 항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걸 찾아야 돼. 그럼 뭘로 찾는다? 여기 있는 조건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둘째 항이면 다섯 번째 항부터 먼저 졌죠. 다섯 번째 항이 13이고 둘째 항이 4면은 이렇게 두 개를 뺐을 때 세 개의 공차가 9니까 D는 3이 나오게 되고 둘째 항이 첫째 항 플러스 D인데 그게 4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면 A는 1이 나오게 되지. 그럼 이걸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 D가 3인 등차 수열 A에는 4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 여기에 첫째 항 구했으니까 17번째 항을 찾으면 51 빼기 2가 돼서 49가 되거든. 자, 이제 계산해보면 첫째 항이 아까 1이었고 17번째 항이 49였고 나누기 1을 하고 17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5 곱하기 17 이게 답이겠네. 425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치? 같은 방식으로 1번 항 AN을 밑에 2번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4하면 1 넣어서 3 되려면 6 이렇게 되는데 K항이 마이너스 30이라면은 AK가 마이너스 30인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고 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36이라 K는 12 나오게 돼. 첫째 항부터 K까지 합이면 SK, S12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니까 첫째 항 더하기 12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12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3이고 마이너스 30이고 나누기 1을 하고 12를 곱한다면 마이너스 27 곱하기 6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올까? 170인가? 160이고 16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7-1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 봐볼게요. 3이랑 15 사이에 x1, x2 이렇게 해서 xm개의 숫자를 넣어서 그럼 두 수 사이 숫자 넣을 땐 쌤이 넘버링을 다시 하자 했잖아. 자, 넘버링을 다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를 A1으로 보고 요거를 A2로 보고 요걸 A3로 보면 얘는 A의 m 플러스 2항이 되겠지. 그지? 이 모든 항을 합했을 때 전체 다 더한 게 63이래. 그러면 A의 m 플러스 2항이 15고 A의 1이 3이니까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빼지 마. 그러니까 이거 이 자체로 얘네들을 다 더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 이거 싹 다 더한 합이 얼마래? 63이잖아.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된 거야. 그게 63이거든. 근데 얘가 얼마고? 지금 현재 3이고 얘가 15니까 이거 계산하면 9 곱하기 n 플러스 2가 63이 나와서 약분하면 7이고 m은 5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별거 아니야. 부분합은 그냥 부분의 합이야.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5잖아. 그럼 저거 봐. 아, S5가 15구나.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80이잖아. S10이 80이구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묻고 있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찾아라. 그러면 S10은 어떻게 만들어? A1 플러스 A10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10개지. 그게 80이니까 약분하고 계산하면서 A1 더하기 A10이 16인 거 하나 찾아 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S5는 어떻게 만들어? A1 더하기 A5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5개라는 게 15지. 약분하면서 2를 곱해주면 A5는 얼마다? 6인 게 나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A1 더하기 A10이 16이고 A1 더하기 A5가 6이니까 요거 두 개를 쌤이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랑 이렇게 가져와서 두 개를 빼볼게. 자, 두 개를 빼면 A1이 지워지고 OD가 10 나와서 우와, 이 수열의 공차가 2인 거 알았고 공차가 2잖아. 그치? 그러면 A1 더하기 A5가 A1 더하기 A1 플러스 4D인데 얘가 6이니까
2a1 더하기 8이 6이거든. 그럼 a1이 얼마인 걸 수 있냐면 a1이 마이너스 1인 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합이든 등차 수열이든 그 수열을 근간에 파악하려면 첫 장이랑 공차를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a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처음에 쌤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첫째 항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걸 빨리 찾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공차를 n의 개수로 두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되려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주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요. 첫째 항 플러스 n-1의 2 이렇게 계산해도 2n-3 하고 아까 만든 게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린 준비가 다 됐으니까 S20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자. S20은 첫째 항 플러스 20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20. 첫째 항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20방을 여기다 20 대입해주면 47인가? 47이고 나누기 2 곱하기 20인 거니까 약분하면 10이고 그러면 46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선생님이 왜 47이라 했냐? 37이다. 그러면 360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부분함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 연습해 보시고 등차 세열의 합의 최대 최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 두 개인가? 세 개? 3개 남았네. 금방 끝나겠네. 자, 이 최대 최소는 그냥 뭐 합을 첫째 항이 14, 공차 D가 마이너스 4, 일반항 바로 만들면 마이너스 4, n 플러스 얼마, 18 이렇게 나오고 SN을 만들면 SN은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an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 n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걸 계산하면은 얼마로 나오느냐?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16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게 SN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잖아.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가래.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음수면 둘째 항은 10이 점점 작아지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양수되는 게 몇 번째 항이겠어? 아까 적어봐. 4 빼면은 6이고 4 빼면 2이고 4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에다 양수를 더하면 더 커지고 양수 더하면 더 커지고 양수 더하면 더 커지는데 이 음수를 더하는 순간 더 작아지니까 여기까지 합했을 때 S4까지 합이 이거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 음수 더하면 더 작아진 거니까 S4를 찾아가면 되겠네.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 더하기 8이니까 30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하지마. SN 그냥 만드는 거 연습했다 쳐. 원천적 없이 꼴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저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쌤이 보여줄게. 4n-54야 첫째 항이 음수야. 근데 이게 둘째 항이 점점 커져. 마이너스 46. 그러면은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됐냐면 12, 13 14항이겠네. 14항일 때 2가 되고 13항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러면 음수에다 음수를 더하면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데 양수 더하면 거기 조금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이 최소였어? 여기까지 합이 최소인 거지. S13이 최소야. SN들 중에서 최소. S13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3항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13 이렇게 가면 돼. 마이너스 52니까 마이너스 26 곱하기 13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69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마이너스 338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어. 이거 계산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 요건 뭐냐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라고 했잖아. 그럼 숫자로 하면서 쭉 적어봐봐. 일단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건 2부터 시작해야 돼. 2, 8, 자, 14 이렇게 되지. 이것의 일반항을 만들어 보면은 첫째 항 더하기 n-1에 6 이렇게 되면 6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일반항 2에는 어떻게 됐어요? 6n-4 되겠죠? 이거를 100 이하의 숫자까지 가려면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까지 가려면 6n이 104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얼마? 19? 19 이하겠네. 그러면 S19를 찾아가면 돼. 알았지? 뭐했어? 19 찾는 거 별로. 7인가? 4, 1은 4. 아, 19 아니다. 이게 n이 6, 1은 6, 40인 거니까 44, 44면은 17점 얼마구나. 아, 그럼 17까지겠네. 그치? S17을 찾아가면 돼요. S17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죠? S17은 A1, A17 나누기에 항액에서 1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50보다 크고 작은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숫자인데 4의 배수를 그냥 4의 배수를 4n이라고 해봐. an이 이거야. 50보다 큰 항은 얼마가 돼야 돼? n에 13을 집어넣으면 52가 되잖아. 그 다음 100보다 작은 항은 A24를 하면 96이 되거든. 그러면 13항부터 96항까지인 거니까 A13 더하기 A24 나누기 2에다가 항이 모두 몇 개냐면은 이게 12개거든.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50보다 큰 사이 배수는 52가 있고 56이 있고 쭉 가서 얼마까지? 96까지 있는데 내가 얘를 첫째 항으로 본다면 A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에 4가 된 거니까 이게 96이 되도록 하는 게 몇 번째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지금 44가 돼서 n이 12가 되거든? 아, 그럼 얘가 12번째 항이구나. 그러면 합하면 52 더하기 96 나누기에다가 항의 개수 12개.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유형이 좀 중요하댔었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중요한 유형으로 가볼게.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첫째 항, 둘째 항 쭉 가서 A의 n-3번째 항을 지나서 AN까지 합이야. 근데 이걸 다 계산한 결과가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됐다면 Sn-1항은 첫째 항, 둘째 항에서 딱 AN-1항까지 합인데 이게 Sn-1이면 n자리에 n-1을 넣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 n 대신에. 그러니까 n-1에 대한 제곱 빼기 3의 n-1 이게 n-1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빼볼게. 그러면 이게 뺐을 때 똑같은 모양은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AN이 남겠지. 그치? 그게 이거랑 이거를 빼서 계산한 거거든. 이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인 거니까 빼게 되면 n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3n 지워져서 2n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게 돼. 즉 지금 방금 계산한 걸 정리하면 SN에서 Sn-1항을 빼면 결국 그게 AN이 남게 되는데 그 AN이 2n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계산한 결과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기 봐. 여기가 원래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n-1 여기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n이 1부터 들어가면 쟤는 0이 돼버리잖아. S0이잖아. 이런 거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Sn-1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1은 1 이상이어야 되고 n은 2 이상이 돼야 되겠지. n이 2부터 들어가줘야 되잖아. n에 1을 넣으면 0 되니까 n이 2부터 들어가야 1이 될 수 있잖아. 이제 n-1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은 2 이상이어야 돼. 이 조건이 여기 붙어야 돼. 내가 지금 만든 A에는 n은 2 이상일 때부터 대입이 가능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이 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한이 붙게 돼. n-1이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AN이 2n-4인데 얘가 둘째 항부터 대입이 가능한 AN인 거고 그럼 진짜 첫째 항인 A1은 어떻게 찾느냐? A1은 진짜 간단해. S1이 곧 A1인 거야. 근데 SN이 아까씩 뭐였으니까?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SN에다가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인 거니까 S1은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지? 이게 마이너스 2야. 그지? 원래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요, 뭐 이게 맞아. 이렇게 적도록 하세요. 이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죠. 자,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자, 간결하게 한 번 더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왜? SN은 어떻게 하면 돼?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Sn-1이 n-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에 n-1인 거니까 두 개를 빼면 an이 생기는데 이때 생긴 an이 2n-4가 되고 요거는 둘째 항부터 대입이 가능하고 진짜 첫째 항은 얼마가 나온다? S1. S1이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 돼준다. 요런 뜻이야. 옆에 걸로도 한번 해볼까? SN이 3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인데 Sn-1은 3의 n-1에 대한 제곱에 n-1 더하기 2가 돼서 두 개를 빼주면 이때 만들어진 an이 6n 마이너스 3 이렇게 빨리 계산할게. 6n 마이너스 2가 돼. 다 계산한 거야. 두 개 뺀 거야. 그럼 n은 2 이상이 되고 꼭 적어주라고. 그럼 진짜 첫째 항은 뭐가 된다고? 진짜 첫째 항은 S1을 가져야 돼. S1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6 되겠죠?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뭔지 봐봐. 얘는 앞쪽에 있는 식은 상수항이 없어.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지. 얼마? 2로 있잖아. 상수항이 없을 때 SN이 AN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꼴인데 상수항이 0이면 이때 만들어진 AN은 등차 수열이 되는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 자,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나오거든.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니야. 지금 왜 상수항이 0 아니지? 상수항이 0이 아니면 AN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야. 여기다 1 넣어보면, 요 식에다 1 넣어보면은 이게 4 나온단 말이야. 4랑 6이랑 다르잖아. 이거 등차 수열이 되는 거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쌤이 겁나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원래 SN에서는 Sn-1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빼서 계산해야 돼. 알았지? 빨리 찾는 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AN 만들면 4n-5가 나와. 얘는 둘째 항부터고 진짜 첫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이때 AN은 등차 수열이 되는데 몇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야. 알았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랑 밑에랑 똑같으니까 Sn-1은 n-1에 대한 제곱에 3의 n-1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를 빼면 an이 생겨. 2n 플러스 2 나와. 둘째 항부터야. 진짜 첫째 항은 얼마다? 여기다 대입해. 1을 대입한 거니까 3 나와. 자, 여기다 1 넣은 거랑 3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이 an은 수열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은 2 나오면 2, 2, 4, 6, 8, 10, 12 이렇게 가잖아. 여긴 3 커졌는데 2씩 커지니까 몇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겠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an은 등차인데 몇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밑에 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 강의 한 번 더 나갈 거예요.